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할 내용은요, 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수원에 있는 기본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라서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거듭제곱근과 그 다음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n 거듭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곱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실 때 곱의 횟수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예가 있냐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A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를 총 2번을 곱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숫자를 n번 곱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n 거듭제곱 이퀄 a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먼저 가닥을 잡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여기에서 첫 번째 1번 x의 n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의 n 거듭제곱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x를 몇 번, n번 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n 거듭제곱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읽어주실 때 x의 n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결국에는 x를 어떻게 n번 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x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읽어주는 그 방법과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x는요. a의 n 제곱 근이다라고 읽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을 때 근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a는 x의 n 제곱이다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읽어주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역시나 어떻게 근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근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자,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해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해석. 자,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선상에서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의 x equal gx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x의 값을 특정 지을 때 어떻게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을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y 이퀄 어떻게 fx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y 이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x다라고 이렇게 해서 본 다음에 두 녀석의 그래프에 대한 어떻게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에다가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1단락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꼴 2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x라고 하는 것은 2의 어떻게 제곱 근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2가 되는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x의 n 거듭제곱 a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몇 개가 되냐면, 근의 개수는 n개다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가로를 열고서 뭐라고 쓸 거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실수인 범위에서만 어떻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 fx equal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y equal x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y equal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n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고요. 이 n은 크게 짝수일 때와 그 다음에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y equal x의 짝수 거듭제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 녀석이 y축이고요.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결국에 이차 함수로서 어떻게 지금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0이고 결국에는 포물선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짝수 거듭제곱이다. 그러니까 x의 4제곱, x의 6거듭제곱, x의 8거듭제곱 이런 것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은 좀 지울게요.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y equal x의 홀수 거듭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Y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원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축 대칭의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y equal x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y equal x의 세제곱, x의 5거듭제곱, x의 7거듭제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짝수 거듭제곱인지 아니면 홀수 거듭제곱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y equal x의 n 거듭제곱이라는 것과 y equal 어떻게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 관계에 해당이 되고 y equal a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자, 이쪽으로 가서 만일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두 녀석은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총 2개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a가 만일에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a의 값이 어떻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처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 0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0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런데 홀수 거듭제곱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이 a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a가 0인 경우 그리고 a가 어떻게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사실상 헷갈리는 것에 어떻게 관심사를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홀수 거듭제곱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짝수 거듭제곱인 경우에는 어떻게 헷갈릴 소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주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
자,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 A가 어떻게 양수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국엔 어떻게 짝수 개형의 그래프와 홀수 개형의 그래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이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하나 더 써서 그래프 이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프 이해.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짝수거듭 제곱과 홀수거듭 제곱에서 가장 큰 특징이 그래프의 어떻게 대칭성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그려보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그래프가.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게요. 이 녀석은 Y축입니다. 자, 역시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어떻게 짝수거듭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 콜 A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을 Y 콜 A.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거에서 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X의 N 거듭제곱 이퀄 A라고 했을 때예요. 이때의 실근 X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y 콜 x의 n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 콜 a라고 한 녀석이 실제로 만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어떻게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x의 n 거듭제곱이 a다라고 했을 때 n의 개수만큼 어떻게 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는 바지 실근에 대해서만 어떻게 살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선상에서는 실제로 만나야지만 어떻게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요. 플러스의 n 제곱근 그 다음에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어떻게 n 제곱근 지금 a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n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되는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크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짝수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어떻게 짝수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는 양의 어떻게 제곱근과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살짝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녀석이 X축이고요. 자, 이 녀석이 Y축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홀수 거듭 제곱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A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어떻게 실근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값이 된다는 뜻인데 이때는 어떻게 N제곱근 A다라고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제곱 이꼴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요 녀석이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요 녀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만일에 x의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x라고 하는 녀석은 세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읽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안에 있는 루트의 값이 양이냐 음이냐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제곱인 경우에는 홀수 거듭 제곱인 경우에는요. 굳이 따져줄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괜찮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는 바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했을 때 이 2의 값이 양수가 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개의 그래프를 계속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왼쪽에 있는 표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거듭제곱 근과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해보았는데 딱 요 정도까지만 제가 우선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거예요.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어디다가 밑줄을 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가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다.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A, B가 0보다 크다.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별표시 하나씩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수법칙 전체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항상 A, B가 0보다 크다라는 보장 자체는 굳이 필요는 없다마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Y가 실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실수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처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A, B라고 하는 밑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지수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A의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거듭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곱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A가 2번, A가 3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전체의 합산 개수는 총 5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의 5거듭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가 의미하는 것은 제곱과 세제곱에서의 A의 곱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얘는 어떻게 2 더하기 3이다 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녀석을 지금 나누기를 하고요. A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A의 세제곱 분의 지금 보는 바지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얘는 A가 총 2개에 해당이 되고 얘는 총 A가 3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A를 어떻게? 서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니까 얘는 결국엔 A분의 1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요 또 다른 형식으로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다라고 써 놓으시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요. 얘는요 나름의 심볼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무슨 뜻이냐면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A의 역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A의 역수.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만일에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연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2 마이너스 어떻게 3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해도 상관은 없겠죠. A의 제곱 나누기에 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똑같은 수에 해당이 되고 A의 값 자체가 어떻게 지수법칙 선상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1이라고 한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A의 0 거듭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빼기 연산을 하게 되면 2 빼기 2가 돼서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의 0 거듭제곱은 결국에는 어떻게 1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A의 세제곱입니다. 나누기 어떻게? 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에서 3-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의 1거듭제곱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개의 케이스를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x-y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냐면 A의 x거듭제곱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거듭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의 제곱에다가 전체 세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맨 바깥쪽에 세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묶음 자체가 총 3개가 곱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A의 개수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 6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A의 6거듭제곱이라 서로 같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구나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A 곱하기 B의 X 거듭제곱이고 각각의 X 거듭제곱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쓸게요. A 곱하기 B에다가 전체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그리고 얘도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 곱하기 B입니다. 얘가 총 2번이 곱해져요. A 곱하기 B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의 기본적인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더하기와 곱하기에서는 어떻게? 서로 간의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결국엔 얘를 가로로 그냥 없애버리고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곱에 대한 연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와 A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A 곱하기 A에다가 다시 B 곱하기 B다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재배열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에는 같은 종류끼리 서로 어떻게 곱을 할 수가 있으니까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학 1에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를 처음 배우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서 최대한 끼워 맞추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확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응용하려고 지금 당장에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지수법칙은 이러한 조건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는요. 별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별표시 5개. 자, 위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제곱근의 성질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이 두 번째가요. 제곱근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와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M과 N이 2보다 어떻게 2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감상을 하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N 제곱근 A의 N입니다. 이렇게 쓰자. 이거부터. 이렇게 돼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당연히 맞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N제곱근 A가 의미하는 것은 N번 곱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A 값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수학의 정의상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증명의 과정이 아니라 성질과 정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냥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자, 양쪽에 n 거듭제곱을 합니다. 얘를 n 거듭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의 네 번째 공식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각각의 거듭제곱으로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제곱근의 성질, 기본적인 어떻게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n거듭제곱, 얘도 n거듭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각각 A와 B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봐라.
야, 쓰지 마. 잘 봐봐. n 제곱근 a, n 제곱근 b를 서로 곱을 한 이 녀석은 a, b의 이렇게 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이 녀석은 a, b의 n 제곱근이야. 이거 이해될까? 이거 이해될까? 이해됐어? 아, 선생님 이해 안 가는데요? 자, 봐봐. 이거 x 어떻게 읽어줘? x는 a의 n 제곱이야. 제곱근이야. 맞아? 그 다음에 a는 뭐야? x의 n 제곱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이 녀석을 n거듭 제곱했더니 얘가 됐대.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거야? n 제곱근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 여기에다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고요.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니?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니?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렇다면 얘가 된다는 것은 얘가 된다는 뜻이니까 아, 결국에는요 서로 간에 곱을 했을 때 말이죠, 얘는요 n에 어떻게 a, b가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납득됐어요? 어려워요.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 해볼까? 가로 3번. 가로 3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을 n거듭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 어떻게? 지금 보는 것이 두 번째에 의해서, 아니지, 두 번째가 아니라 각각이니까 네 번째에 의해서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b분의 어떻게? a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n 제곱근 a, n 제곱근 b, 이 녀석은 b분의 a의 n 제곱근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러니까 결국엔 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n 제곱근 b분의 a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왜? 이 녀석 자체가 결국에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 선생님 너무 쉬워 죽겠어요 라고 해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내가 장담한다. 이거 헷갈릴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꼭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암기의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지금 네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가는지 잘 봅시다. 지금 얘는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봐라. 이 녀석에 n거듭 제곱을 할게.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n 제곱근 a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그대로 두고 n 거듭 제곱을 이렇게 둘 거고, 그 바깥쪽에 m 거듭 제곱을 이렇게 서로 자리 바꿈을 할 거야.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한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a의 m 거듭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봐라. n 제곱근 a의 m 거듭 제곱은 am 거듭 제곱의 n 제곱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이 녀석의 n 거듭 제곱이야. 제곱 근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즉슨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m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되게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써먹었던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없어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m이 들어가 있고 여기 n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 곱하기 n 거듭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m 제곱근 n의 루트의 a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녀석의 m 거듭제곱을 먼저 하시고요. 그 바깥쪽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n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에 의하여 사실상 얘가 벗겨지는 거지 이제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n 제곱근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n 거듭제곱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져. 그래서 얘가 a가 된단다. 맞아?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읽는 거지. 얘는 a의 mn 제곱근이야. 맞아? mn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mn 제곱근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바깥쪽에 어떻게 m과 n은 서로 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곱이라고 하는 실수의 연산은 어떻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봐. 여기에서 n과 m의 자리가 어떻게 서로 맞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교환을 해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보기 편한 대로 그리고 쉬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녀석에다가 이렇게 갈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n 제곱근 a의 m 거듭제곱인데 이 녀석에다가 np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np 거듭제곱. 자, 그럼 봅시다. 이 n이라고 한 녀석과 이 n 제곱근이 서로 만나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남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m 거듭제곱에 다시 p 거듭제곱이 되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mp 거듭제곱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mp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p 제곱근 a의 mp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야? p라고 하는 녀석을 서로 약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요. 루트라서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랑 그 다음에 3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계산을 능수능란하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본 수업으로 가야지 2달 과정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수1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 1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다가가자라는 뜻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제가 알려드린 개념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수학을 감으로 푸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감으로 풀게 되면 근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의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그리고 어떻게 뭔가의 발견에 의해서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문제풀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근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꼭 내재를 시켜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논리성이 있는 직관성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의해서 푸는 직관성은 우선은 버려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그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단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X가 의미하는 것은 실수에 해당이 되니까 지수법칙 선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은 밑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명확한 단서 조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로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로서의 나름의 의미, X 자체가 어떠한 실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밑 자체가 1이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실수 거듭 제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밑 자체가 1이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X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A가 양수, A는 1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N이라고 한 녀석은 자연스럽게 0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어떻게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은요, 로그의 A의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야. 선생님, 지수가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X라고 한 녀석을 로그의 A의 N으로 쓸 수가 있다는 뜻인데 얘도 그냥 그러면 실수입니까? 실수예요. 그 X의 표현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이해라기보다도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로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모든 것이 로그로서 표현이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밑 자체의 A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어서는 안 되고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진수라고 하는데 그때의 진수라고 하는 N도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항상 어떻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 꼭 어떻게? 나름의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했죠.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별 표시는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시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 이 조건이 나오질 않으면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면요, 제가 장을 지겠습니다. 이미 미리 맞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로그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암기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한번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선 가로 1번은요 맞아요. 왜 맞냐면 로그에 A에 1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0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말은즉슨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면 1은 A의 0 거듭 제곱이야.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가고 이 녀석에서 여기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0 거듭 제곱은 아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1에 해당이 되니까 가로 1번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녀석은 A는 A의 1 거듭 제곱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가로 1번은 맞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 지수와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형태 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로 2번은요 로그의 A에 M이라고 한 녀석을요 스몰 m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A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스몰 n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m이라고 하는 라지 m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A의 m 거듭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문자 n은 a의 어떻게 n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좌변에 m과 n이 서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과 n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m이라고 한 녀석,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n이라고 한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a의 m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로그로 다시 바꿔 쓰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스몰 m 더하기 n이라고 한 녀석을 로그의 a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몰 m과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얘를 스몰 m, 얘를 스몰 n이라고 약속을 했으므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가로 2에 어떻게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간에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갈 거냐면 m분의 라지 m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의 m 나누기 어떻게 a의 n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a의 m 빼기 n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m 빼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로그에 뭐가 된다? a의 라지 m분의 라지 m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세 번째 공식도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공식. 자, 네 번째 공식에다가는요,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별 표시는 총 3개 정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로그에 지금 어떻게 a에 m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이다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지 m이라고 한 녀석은 a의 m 거듭제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쪽에다가 k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m의 어떻게 k 거듭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a의 어떻게 m의 다시 k 거듭제곱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여 a의 어떻게 m 곱하기 k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스몰 m 곱하기 k라고 한 녀석은 로그로 다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이 a라고 한 녀석을 미수로 두고 있으니까 로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에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몰 m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최초에 얘를 m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4번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암기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증명은 어떻게? 기본에 해당이 되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는요, 별표시 총 7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별표시 총 7개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가볼게요. 로그에 a의 b입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냐면 로그에 c의 a, 로그에 c의 어떻게 b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위에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써주시고 그 변환, 밑변환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다시 한번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변환 공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로그에서요. 밑이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a라고 한 녀석, c라고 한 녀석 얘네들을 어떻게 밑이라고 하죠. 근데 본래는 어떻게 a로 되어 있었는데 변환을 해서 어떻게 c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요.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을요. 뭐라고 할까요? 이 녀석을 라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로그에 c의 a라고 한 녀석을 라지 a라고 했으므로 a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c의 라지 a 거듭제곱이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로그에 a의 b입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라지 b야. 얘도 마찬가지지. 스몰 b라고 한 녀석은 a의 어떻게 b 거듭제곱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한 녀석을 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의
A 거듭제곱에 다시 어떻게 B 거듭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결국에 C의 AB 거듭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결국에는 B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과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의 C에 그 다음에 어떻게? B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라지 A는 지금 보는 바치 이 녀석이라고 했고 라지 B라고 한 녀석은 얘라고 했으니까 자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의 C의 A라고 한 녀석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B라고 한 녀석은 보는 바와 같이 로그의 C의 어떻게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어떻게 우변으로 가서 결국에 나누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지금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로그에 예를 들어서 2의 3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그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만일에 내가 여기에서 밑을 뭐 예를 들면 10으로 변환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돼? 로그에 10의 2, 로그에 10에 어떻게? 3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로그 자체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밑에 대한 조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밑에 밑변환 공식의 활용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요. 가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로그의 어떻게 A에 B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의 B에 A분의 어떻게 1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A와 B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B 대신에 제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까? 그래. C 대신에 B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C 대신에 B가 들어가고 C 대신에 얘가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로그의 B에 해당이 돼서 얘는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분모 자리는 로그의 B에 A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동그라미 1번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밑과 그 다음에 진수라고 하는 어떻게 B가 서로 맞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맞바뀌는 대신에 역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로그의 A의 B라고 하는 녀석과 곱하기 로그의 B의 A라고 하는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이게 결국엔 뭐야?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는요. 자, 같이 묶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제가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본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우선 동그라미 2번까지는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수업 시간에 확장 개념으로 3번과 4번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요.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외워주셨으면 해요. 알았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풀 수 있는 친구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못 푸는 친구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고 기다렸다가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실 때요. 정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12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12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12에다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 법칙과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하면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밑이 서로 같았을 때 써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a의 n 거듭제곱 곱하기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a의 n 플러스 n 거듭제곱이 된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주체 자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수를 헤아린다라는 쪽으로 갔었죠.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바가 12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밑을 어떻게든 12를 어떻게 만들어서 써먹어야 된다는 뜻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는 바가 여기에 3에 해당이 됩니다. 이 3에다가 세모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나름의 좀 관점을 좀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4분의 12에 1-b에 a 플러스 어떻게 b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요? 자, 왜 그러냐면 3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3 대신에 4분의 12로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12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 라고 한다면 얘가 4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4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지 12의 b 거듭제곱에 해당이 돼요. 아, 그러므로 이 녀석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의 b 거듭제곱 분의 12 그리고 그 녀석 전체에다가 1-b분의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어떻게 지수법칙 선상에서 결국엔 밑이 서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은 결국에는 12에 1-b 거듭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나누기를 했을 때 1에서 어떻게 b를 빼면 된다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 1-b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야? 12에 그 다음에 1-b 거듭제곱이 있는데 그 녀석의 1-b 거듭제곱 분의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1-b와 1-b가 서로 약분 처리가 가능한 거 맞죠? 왜? 얘랑 얘가 서로 곱해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분모와 지금 보는 바지 1-b가 서로 어떻게 약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에 어떻게? a 플러스 b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에 12에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 두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a, b를 서로 더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4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20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가요.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풀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계산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해서 로그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서도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해진다는 뜻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이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손을 먼저 올려서 그냥 바로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서 손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납득이 됐습니까? 손 먼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실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바로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의 2등분선 자, A의 2등분선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각의 2등분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각의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성질이 있어? 이 녀석 대 이 녀석이 2대 3이야. 맞아?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BD 대 그 다음에 아이고 DC 자 DC라고 하는 녀석이 2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B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요 로그에 지금 AB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얘는 지금 보는 바가 같이 어떻게 로그에 CB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이 2대 3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똑같으니까 결국엔 2 곱하기에 다시 로그에 C에 어떻게 B, 이 녀석은 3 곱하기에 로그에 A, B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 로그의 AC, 로그의 CA야.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지? A와 C를 가지고서 밑과 진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 B, A, B에 해당이 되는데 B가 없어져. B가 없어요. B가 없어.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 어떻게 갈 거냐면 아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을 서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얘가 분모 자리로 간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로그의 B의 C분의 다시 어떻게 2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로그의 B의 어떻게? B의 A 그 다음에 그 녀석분의 다시 3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바꿨습니까?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말은 즉슨 이런 뜻이야. 잘 봐라.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은요. 로그의 B의 A, 로그의 뭐야? B의 C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B와 B가 서로 같으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로그의 A의 C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러므로 어떻게 A의 C가 3분의 2야. 그러면 얘는 뭔데? C의 A는 뭐라고 해야 돼? C의 A는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지. 2분의 3. 얘는. 맞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을 해보시면 되니까 산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던 거 다 어떻게 통합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있다는 뜻이니까 수학은 상당히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수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각각을 집어넣으면서 점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찍어보다 보면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워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y는 2의 x거드 제곱입니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역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x가 정의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y가 치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에 해당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4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x값이 점점점 커져나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때의 함수값도 덩달아서 어떻게 커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증가하는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x의 값이 증가를 할 때 y의 값도 계속 증가를 하니까 왜?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렴. 여기까지 납득이 됐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 녀석이 0이야. 자, 이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이러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2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2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점점 커져 나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밑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단 말이야. 1보다 커. 아니야. 그건 이따 설명할게. 설명의 순서가 뒤바뀌었어. 이따 설명할게.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번엔 이거야. A라고 하는 녀석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 y는 2분의 1에 x거듭 제곱이야. 야, 한번 생각해 볼래?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x값이 증가를 할 때 분모의 값이 증가를 해요. 분모의 값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전체적인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아,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x의 값이 증가를 할 때 전체적인 값이 어떻게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0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클 때와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0과 1 사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0보다 큰 값에 해당이 돼. 그러면 0보다 큰 값에 대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러므로 어떻게? 얘는요. 자 봐봐. 얘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이 X축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어. 절대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전체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모순점이 어떻게 생긴다는 뜻이야. 왜? 0보다 큰 녀석을 거듭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라는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자, 이 X축을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점근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상당히 좀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때 점근선이요. 유리함수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점근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가함수에서도 x값이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대 x축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의 마이너스 100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래? 2의 마이너스 100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니? 역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지. 2의 마이너스 100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에 100 거듭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2의 역수를 의미하므로 2분의 1이고 그 녀석이 어떻게 100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2의 100 거듭제곱분의 어떻게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아무리 어떻게 x의 값이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x축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이 보장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아까 그 지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로그에 대한 그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a의 x거듭제곱이라고 해놓고서 이 녀석이 n이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a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n이라고 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아,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러니까 지수의 실수값이 실수다라고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양수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으니까 결국엔 전체의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양수를 보장하는 그때의 점근선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것이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0의 값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A의 0거듭 제곱이니까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0,1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지. 두 번째, 그 다음에 X축이 무조건 어떻게? 점근선에 해당이 된다. 이 3대 요소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수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 지수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시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를 정의역과 그 다음에 치역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함수값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런데 얘는 함수값이 점점점 커져나가는 거고 얘는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소리니까 증가와 감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밑에 대한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만일에 밑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1보다 클 때, 두 번째 경우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두 가지의 갈래에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죠? 예, 제가 이렇게 오바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역함수. 자, 봐봐. y는 a의 x거듭 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죠? x랑 y의 자리를 서로 맞바꾸면 돼요. 그거로서 역함수야, 사실은.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이 녀석의 역함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자리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x 이퀄 a의 y 거듭 제곱이에요 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 자체를 역함수로 취급을 할 수는 있는데 보기가 흉하니까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이 녀석을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 y는 로그에 뭐가 된다는 거야? a의 x가 된다는 뜻이야. 헷갈려. 어디에서 헷갈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아까 했었던 거야. a의 x거듭 제곱이 n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지 이때의 x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했었어? 로그에 a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 그걸 그대로 끼워 넣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그 함수라고 해. 로그 함수.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x자리와 y자리를 서로 맞바꾸면 돼 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우리가 대칭이동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했을 때 x자리와 y자리를 서로 맞바꾼다라는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까? 아,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지수 함수인 요 녀석과 로그 함수인 요 녀석이 서로 밑이 같았을 때 A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봐. 동그라미를 쳐봐. 두 녀석은 어느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y 콜 x 선상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로 할게요. 이 두 녀석은요,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요. 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뜻은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대칭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럼 가보자.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필기하지 마. 자, 봐봐. 이 A를 2라고 이렇게 바꿀게. 그냥 편하게 2라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내가 만들어 쓰고 싶어. 그러면 A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니? y 콜 2의 x거듭 제곱의 역함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y는 로그에 2라고 하는 밑은 서로 같아야 되고 x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y 콜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거야. 분명히 설명을 했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 녀석의 빨간색의 그래프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y 콜 x라고 하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미루어 짐작은 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대칭이동 단원과 평행이동 단원에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하냐면 어떤 함수를 대칭이동을 하든 평행이동을 하든 간에 그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소가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런 뜻이야. 아까 y 콜 a의 x거듭 제곱에서 x축이 어떻게 정근선이라고 했다면 얘를 y 콜 x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y 콜 x에 대해서 정근선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을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가보자. 이 빨간색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근선이야. x축이. 맞아? 이 x축을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로그의 a의 x 거듭제곱도 x 거듭제곱이 아니라 로그의 a의 x도 마찬가지로 정근선이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x 이퀄 0이라고 하는 y축이 정근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야, 그러면 이거 봐봐. 자, 봐봐. 귀를 깨고 머리로 그려야 돼. 자, 봐봐. 아까 y 이퀄 a의 x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며 0,1을 지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은 어느 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1,0이 되는 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1,0이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진수에다가 아까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라고 했었지? 로그의 성질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단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방정식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함수의 그래프로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그래프를 멋들어지게 그리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를 않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뭐라고? 증가와 감소가 나뉘어지고 밑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 얘는 지금 보는 바가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y는 a의 x 거듭제곱이래.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에 x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하자. 이때는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감소함수로서 어떻게? 로그가 아니라 y 이퀄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겠지.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y는 어떻게? 로그의 2분의 1의 x예요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똑같아요. 어떤 거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돼. 자, 이 녀석을, 자, 이거 봐봐. 이 녀석을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y 이퀄 x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빨강색의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가셔서 해야 되는 게 오늘 같이 저랑 공부를 했었던 것을 계속 보면서 함수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 이상 할 필요 없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 두 번째 그래프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요, 별 표시 한 두 개 정도를 해 놓으시고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선행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쪽 파트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프를 막상 그리려고 하다 보면. 알았죠? 그러니까 꼭 좀 주의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함수 y 이퀄 a의 x 거듭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선상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평행이동에서 어떻게 m과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어야 하고 y 대신에 어떻게 y 빼기 n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y는 a의 x입니다. 이 x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x-m을 집어넣고요.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y 빼기 n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y는 a의 x-m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지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번, 3번, 4번. 자, 거기에다가 그냥 전체 묶어주세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자,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니? x축에 대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그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시간에 배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야. 야,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볼래? 마이너스 y에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다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래?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봐 한번. 마이너스에다가. 자, 좀 당연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a의 x거듭제곱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마이너스의 a의 x거듭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함수값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녀석의 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음의 값으로서 이 녀석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에 음의 값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y 이퀄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의 x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굳이 어떻게 대칭이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그래프 하나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함수값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곡차곡 잘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빠른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자, 3번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Y축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마이너스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뭐라고 쓸 거냐면 역수라고 치면 돼. 역수.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에서 a의 x거듭제곱이 이렇게 있었거든.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라는 뜻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건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에 다시 x 거듭제곱이다 라고 해서 대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역수라니까. a분의 1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a분의 1의 x 거듭제곱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에선 그게 안 써져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얘들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다 네모칸 박스를 딱 하나 쳐주시고,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의 차이,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의 차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밑이 a고 얘는 밑이 뭐야? a분의 1이라는 역수야.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가 되겠지. 맞아? 만일에 a가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하게 된다면 a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가 된다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서로 간에 정확한 밑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수관계에 있네?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추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x축과 y축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칭이 두 번 일어났다는 뜻을 결국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A의 x입니다.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야,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래? y 콜 a의 x거듭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y 콜 a의 마이너스 x. 맞아?
y equal a의 마이너스 x. 됐니? 자, 이 초록색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y는 요 초록색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x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납득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프를 지금과 같이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 더 나아갈까 말까 했었는데 그거는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딱 이 정도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아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다가 어떻게 서로 묶어주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다가요, 별표시 총 3개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좀 다시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직선 y equal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의 방정식은 y equal a의 x 거듭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돼요. 얘들아, 어떠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를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 그 뜻은 무슨 뜻이야? 아하, 역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왜? x자리와 y자리를 서로 맞바꾸게 되는 어떻게? 대칭 이동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역함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복습도 시키기는 하겠지만서도 역함수가 존재를 할 조건은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하죠? 1대1 대응을 만족시켰을 때만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그래프에서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니죠.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요, 계속 증가를 하고 계속 감소를 하는 그래프야. 야, 어떻게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죠? 1대1 대응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거야.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아마도 역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면 X랑 Y의 자리를 서로 맞바꿨을 때 어떠한 함수가 그려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예. 오늘 배운 그 내용을요, 집에서 한번 이해하시고 달달달 암기를 하세요. 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이거 하고서, 빨리 끝낼게요. 두 곡선 y equal 루트의 3의 x 거듭제곱, y equal 마이너스 루트 3의 x 거듭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마이너스에다가 빨간색에다가 마이너스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의 y equal 루트의 x 거듭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소리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랬을 때 x equal 3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고, 두 점 PQ와 그 다음에 x축 위에 한 점 T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삼각형 PQT가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삼각형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봐.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명확한 단서가 매우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의 기본 성질은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세 내각이 서로 똑같고요. 자,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봐봐.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PQ의 길이는? 여기다 3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 녀석의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니? 맞아? 이 녀석의 함수값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을 위에서 밑에 것을 그냥 빼버리면 길이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3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루트 3의 세 거듭제곱이니까 3 루트 3이 나올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 루트 3. 그 다음에 빼기에 다시 어떻게? 여기는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의 루트 3의 세 거듭제곱이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3 루트 3. 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6 루트 3이에요. 됐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PQT가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겠니? X축 선상에 있겠지. X축 선상에 있겠지. 왜? T에서 지금 보는 바지 이 PQ라고 하는 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서로 동일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엔 무게중심 자체는 어떻게? T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선분선상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는 바지 6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하면 높이가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다 2분의 루트 3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구가 되는 거 맞죠? 얘들아,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성질 어떻게 배웠지? 몇 대 몇? 2대 1.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이 2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무게중심에 지금 x좌표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전체 9의 길이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지. 아, 그래서 어떻게? 3이 돼.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 플러스 3이야. 그래서 6이야. 그래서 4번이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해당 단원에 있는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통합적 사고가 필요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도형의 성질 정도는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혹시라도 무게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이 필요한 친구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요. 가급적이면 도형과 어차피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약간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다가 빨강색, 여기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각각 쳐주시고요. 서로 밑이 같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봅시다. 자, 봐라, 얘들아. 가가 AB 대 BC는 3대 1이래. 3대 1이래. 요 녀석 대 요 녀석은 3대 1이래. 여기까지 납득됐니? 이 녀석이 1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도 1에 해당이 될 거야. 왜?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삼각형 OBC의 넓이가 40이래.
OBC의 넓이가 40이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 녀석 전체가 5야. 요만큼의 길이는 1이야. 그러면 삼각형 OCAB 그 다음에 이 녀석을 D라고 할까? A, B, C, D 이렇게 이 점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DOC라고 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BOC라고 하는 이 두 삼각형은 넓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겠니? 넓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겠니? 응? 넓이의 비가 어떻게 나와? 자, 이거 가보자.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수선해발을 이렇게 해서 내릴게. 됐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볼게. 그러면 요 녀석 대 요 녀석이 몇 대 몇이야? 1대 5야.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요 녀석이 길이의 비가 1대 5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요 넓이의 5분의 1배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결국에는 요 삼각형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A에 해당이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A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가 된다? 5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밑변 A에다가 높이 A 얘가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0이야.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는 거야? 400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은 명확한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2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이 문제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면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래. 근데 그때 지금 보는 바지 A라고 하는 점이 요 점이 P, Q야. 그러면 P 더하기 Q는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쪽으로 가봐. 이거 봐봐. P, Q라고 하는 녀석은 요 직선선상에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X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Y의 값은 뭐가 돼? Q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Q는 마이너스 P 더하기 A. P 더하기 Q는 A. 그래서 A의 값은 20. 그래서 P 더하기 Q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제가 본 수업 시간에 그런 풀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분점 공식.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풀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단지 여기에서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을 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에 입각을 해서 빠르게 조금 더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예, 다시 한번 꼭 도형도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